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도 폭염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번 주는 좀 살만해질까요? 자,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조간신문 펼쳐보시면서 한 주 시작해보시죠. 8월 6일입니다. 손속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일면들 다양한 소식들을 싣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싣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예멘 난민에 대한 수용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또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전력, 한전이 떨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로 가보시죠. 자, 앞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들이 일고 있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조선일보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것,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전력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회사 남동발전이요,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로 관세청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북한 석탄을 추적하고 있다, 떨고 있는 한전, 조선일보의 일면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그 아래 사진 잠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 도중에 성킴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가가서 서류 봉투를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입니다. 그 아래 조그만 사진을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조그만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조금 자그마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서류를 리용호 외무상이 그냥 열어보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 말이죠. 대통령의 친서를 회의 도중 전달하는 것도 이상하고, 받고 나서 외무상이 먼저 열어보는 것도 일반적인 외교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요? 대통령 친서에 무게감이 그만큼 없다는 건가? 아니면 격식을 파기하는 실용주의적 행동이 북미 간 일어나고 있는 것인 건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월별 고용률이 5년 만에 감소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노동시장의 침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헤드라인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2010년 이후에 고용률이 떨어진 건 6차례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 떨어진 6차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012년 12월, 2013년 2월, 3월, 5월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번도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다가 2018년 6월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렇게 5년 만에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침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게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통계치입니다. 그동안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고용 쇼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줄어든 거다. 이런 게 바로 정부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고용률이 줄었다면 글쎄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다음 가보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 경제 걱정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요, 삼성전자를 방문합니다. 삼성전자 방문 매년 매 역대 정권마다 있는 일인데 참 의미를 부여하죠. 자, 그런데 이번 방문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 간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기사에서 싣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의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이십니까? 투자 구걸. 네, 투자를 구걸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자 김 부총리 측도 반박문을 내면서 발끈하는 등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 간 갈등의 골이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군요. 자, 이렇게 싸울 여유가 부러울 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을 이양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선 싸웠지만 결국 미국을 위한 원팀이다, 라고 말이죠.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죠. 네, BMW 얘기해 보겠습니다. BMW 화재 사태, 점입 가경이죠. 경향신문 보실 텐데요. 지금 또 하나의 논란으로 번진 것이
그냥 520D 차량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마친 520D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화재의 원인과 달리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원인을 잘못 짚은 거 아닐까? 충분히 이런 걱정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자체 분석 없이 BMW 측 주장대로 화재 원인이 디젤 차량에만 들어가는 배기가스 순환장치 모듈의 냉각기 결함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리콜 명령을 내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혼란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폭염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실 텐데요. 이렇게 기나긴 폭염을 경험한 게 언제였나 싶죠? 한겨레는 이 폭염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폭염이 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서울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말이죠.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도 폭염 관련된 소식입니다. 매일경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바꾼 소비 행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부들의 파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군요. 무더위에 주부들도 파업했다. 주부들도 너무 덥다 보니까 집안일 하는데 지쳐버렸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앱 이용이 보시는 것처럼 67%나 늘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주부님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운데 집안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이 정도 폭염이라면 당분간 배달 음식 시켜줘도 불만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의 손안의 신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